에너지 오르가즘 향연으로 초대합니다. 싱싱한 포브레인 왓수다. 와? 수다로 풀어보는 신나는 호모 헌드레드. 성, 몸, 망, 영성. 포브레인의 종합 솔루션. 포브레인 오셨어요. 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에너지 오르가즘 전도사 이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박하고 해박하고 쌈박한 삼박자를 갖춘 복내 담당 신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온몸으로 느끼는 카운슬러 백마담입니다. 저는 사회자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람 사이, 사랑 사이, 생각 사이, 두뇌 담당 싸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포브레인 우리 만났는데요. 싱싱한 상태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포브레인 대표하는 각각의 이제 브레인으로 만났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브레인 맞나? 네. 또 싱싱한 거 맞나? 이게 좀 의아하실 것도 같아요. 저희의 그래서 어떻게 만났나, 이 사람들이 또 왜 포브레인을 과연 대표할 수 있나? 이런 것 좀 오늘은 얘기를 한번 먼저 나눠볼까요? 네, 그렇죠. 또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더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상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만났죠? 포브레인 과연 우리가 대표성을 띠나요? 어떻게 만났죠? 누가 먼저 생각하셨어요? 제가 원래 이제 다른 팟캐스트를 좀 했거든요. 네. 네,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도 좀 하고 있고, 네,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 옛날에 좀 팟캐스트 하고 계시고, 낙양의 지가를 좀 올렸죠. 낙양의 지가가 아니네. 기가네, 기가. 예. 그 다음에 이호발전소도 이제 하고 있고요. 성 전문 팟캐스트만 하다가, 예, 웰빙, 건강 전체로 좀 외연을 넓힐 필요성을 좀 느껴서, 네. 예, 전반적인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적임자를 찾던 중에, 어떤 중에 예, 백마담을 제가 먼저 생각했죠. 네. 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이도사님을 만난 거는 거의 해보니까 30년 정도 된, 와우. 우리 나이가 드러나나? 근데 나이가 많아도 내가 싱싱할 것 같은 사람만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30년 되긴 했지만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낸 건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분야가 달라서 대학교 때 만났죠? 대학교 때 이제 그렇죠, 무슨 예. 동아리 활동 비슷한 마음 공부하는 이런 데서 만났는데 뭐 그리고 이제 각자 삶이 바빠서 별로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네. 이제 이 팟캐스트를 계기로 연락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심리 상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도 났지만 무엇보다도 외모가 이게 너무 강렬해서 역시 성대라 중요하죠. 제가 초청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끼리만 인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거 중요해요. 그래도. 비디오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비디오를 할 수가 없겠네요 앞으로. 네, 양심상. 네. 그러던 차에 또 어떻게 우리 또 신 박사님하고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신 박사님하고도 한 20년 됐죠? 네, 그렇죠. 저는 이도사하고는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저도 그렇고 이도사도 그렇고 의학, 특히 보안대체의학 이런 데서 흥미가 워낙 있었기 때문에 연구하고, 그래서 대학원에서 같이 연구하는 데서 만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로 각 분야별로 특히 이도사는 성의학에 대해서 너무나 전 세계적인 경험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분야에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네, 서로 오늘 굉장히 떼어주는 느낌이 있네요. 네. 어쨌든 그때 만났을 때 이미 의학 박사를 전공하고 네네,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제가. 그러셨군요. 네. 예. 네.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하시고요. 네. 예, 상당히 내생남이십니다. 뵙기에도 굉장히 네. 목소리에서 느껴지시죠? 품격이 목소리는 뭐 30대십니다. 지금. 여기 네 사람 중에 가장 쌩쌩합니다. 뇌가 네. 뇌의 그 싱싱함을 이따 보증합니다. 네. 이따 팟캐스트 파하고 저녁을 제가 가져오고. 이거 완전 녹음되는 겁니다. 자주 칭찬을 해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님, 사람 사이, 사랑 사이 사이님은 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처음 뵀어요. 우리 네.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근데 상당히 아름다우세요. 네. 정말 비디오 찍으면 안 됩니다. 아니 진짜 이거 보증합니다. 상당히 아름다우시고 긴 머리를 휘날리며 오셨어요. 네. 그 저의 로망인 그 긴 머리를 그냥 풀어헤치셨다가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뭐죠 이거 막 그냥 탁 젓가락 같은 머리를 꽂아서 근데 영상 담당자인데 가장 네. 섹시하신 것 같아. 네, 좀 섹시하기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영성 당당하면 영성이 깨어나면 섹시합니다. 아, 그럼요. 그렇군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것 같질 않아요. 저분은 우리가 이제 사실 요번에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근데 뭔가 왔는데 세 분은 이미 알고 계시고 저 혼자 아니에요. 신 처음 박사님하고는 저도 모르는 처음 사이였고, 뵈셨었어요? 네. 근데 뭐 세 분이서 20년, 30년 말씀하셨는데 뭐 저희하고야 뭐 몇백 년 인연이지 않겠어요? 네. 20년, 40년 기억은 안 나서 그렇죠. 역시 전쟁까지 보시네. 그럼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이미 만났었다는 말씀이시죠? 6년 전에 네. 너희가 뭔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안다. 어쩐지 익숙하더라. 네. 처음 만났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네, 않아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네. 진짜 우리 사이님은. 네. 남자로서 사인님을 뵈면 네. 긴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는 게 네. 너무 신비스럽기도 하고 네. 좀 가슴이 설레요. 이 다음에 제가 싸야 되나요? 그래서 밥을 사시고 아니, 청취자들이 설레야 되는데. 우리끼리 설레나 봅니다 지금. 네. 네. 네, 저는 영상 담당을 하는데요. 이제 명상을 하고 있는데 명상이 방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감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굉장히 큰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션 명상을 하게 되고 또 그 중에서도 티베탄 펄싱이라는 그 어떤 방편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방편을 이제 안내도 하고 개인 테라피도 하고 네. 그렇게 상담도 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그 폼브레인이 가지고 가는 전체적 건강에 대해서 갖는 포커스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전생은 안 봐주십니까? 전생? 네. 너 안다니까 이미. 겁나네. 전생을 보셔서 겁나. 반말이 나오시는군요. 그럼. 나중에 따로 좀 전생이 혹시 알려주세요. 우리 어머니였나?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포브레인이라는 이렇게 이름으로 만나게 됐는데 각각 성과 몸 그리고 마음과 영성을 대표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나름 이제 각자 다 전문가시고 네. 저도 나름 박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각각 그러니까 뭐 적어도 꽤 오랜 시간 20년 이상 한 분야를 굉장히 다 연구해 오신 분들이라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러니까 어떠한 고민이든지 있으시면요. 건강과 행복 어떤 분야든지 좋아요.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성과 몸, 마음, 영성, 포브레인 전문가들이 모두 종합적인 솔루션을 속 시원하게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점은 각각의 분야에 모두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 분야로 종합적으로 답을 제시해 드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사연을 댓글로 남기거나 이메일 healingtao@naver.com으로 보내주시는데요. 힐링타오 철자는 HEALINGTAO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고민이나 뭐 어떤 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내 시각에서 우리가 네. 통합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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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박사님은 건강 쪽에 그죠? 네. 아주 전문적으로 전문가시고, 의학적으로 예. 도움을 주실 또 거고요. 우리 예. 이제 이도사님은 성 분야에 아주 국내에서는 획기적인 전문가시잖아요. 네. 예. 또 우리 사회님은 명상 분야의 전문가시고 저는 상담심리 쪽 전문가니까 네. 각 분야의 모든 분야를 좀 커버하는 답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가장 같아요. 싱싱한 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도 싱싱하게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홧김 비용 절약법입니다. 홧김 비용 절약법. 예.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절약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심각한 아시죠? 네. 각종 뉴스를 보면 음악 소리 시끄러워서 그 생명줄을 예. 가장의 생명줄을 끊기도 하고요. 또 뭔가 폭발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수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그렇죠. 전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이제 화병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 화병이란 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 특수한 질병이에요. 네.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분류하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DSM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화병으로 아예 등재가 돼 있어요. HWA 이렇게 시작하는. 네. 예. 이게 문화 관련 증후군인데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분노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오랫동안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를 때 이렇게 참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어머니들 대체로 화병이 참 많으셨어요. 지금도 이제 화병 앓고 계시는 분들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우울하고 분노가 뭉쳐서 명치에 걸린 느낌, 또 소화불량, 두통, 가슴 두근거림, 무기력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화병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제가 홧김 비용 절약법이에요. 다 같이 한번 스스로 화병이 있나 한번 진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포 브레인이라고 이렇게 뭉쳤지만 네. 화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아무도 못 피해 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심내가 약한데.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네. 네. 우선 첫째,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잘 난다. 네, 체크해 보시고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네. 네. 가슴이 두근거린다. 자주. 네. 그다음에 두통을 자주 겪는다. 그다음에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항상 불안하다. 속이 항상 쓰리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우울한 기분이 대부분이다. 손발이 저린 경우가 많다. 땀을 많이 흘린다. 자, 이거 청취자분들도 같이 해보시라고 제가 네.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좀 몇 개 정도 해당이 되시나요? 우리 이도사님부터 아, 솔직하게. 예. 저도 뭐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있네요. 두세 가지요? 예. 뭐 어떤 쪽에? 네. 가끔 뭐, 예, 머리 아프기도 하고요. 예. 머리도 아프고. 그, 가슴이 이제 두근거리기도 하고, 네. 이거는 감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요? 혹시 좀 이렇게 성적으로 막혀도 좀 두통이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예. 아니, 성내 전문가라고 이렇게 다 뚫렸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네. 네, 하여튼 솔직하게, 네. 다른 우리 또, 박사님도, 신 박사님이나 싸이님도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자가진단 한번 해보시면. 저는 이게 한 5년 전이었으면 네. 다 해당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고 불안 증세가 안에서 느껴지는 거가 두 개가 지금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건드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엄마들이 그다음에 아버지들이 겪었던 그 불안 심리 증세가 항상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신 박사님은 어떠셔요? 저도 비슷해요. 우리 사인님처럼 거의 한 뭐 5년, 10년 전에는 이 상당수가 저희 해당이 됐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항상 불안하다라든가 아니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지 나머지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하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우에 해당하겠지만 사실은 신앙을 좀 가진 그 이유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로 이게 많이 해소가 됐구나.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이걸 선생님 말씀하신 걸 보고 지금 다시 느끼게 됩니다. 네. 지금 화병을 좀 치유 받으셨군요. 네, 시간을 네, 통해서. 저는 반대로요. 제가 이제 저희는 마음이 도구거든요. 상담 심리 전문가들은 늘 이제 우울하시고 힘드신 분들을 대하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저는 반면에 이제 제가 최근에 갱년기 증상이 좀 있거든요. 네. 저는 절대 해당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몸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짜증도 좀 나고 네. 피로가 잘 안 풀리고 좀 손발이 저리기도 네. 하고 이런 게 좀 나타나더라고요. 땀도 나고. 그래서 갱년기하고도 많은 연관이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예외가 없구나. 네. 너무 제가 자만했구나. 네. 너무 나는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몸의 갱년기라는 이 증상이 엄습하면서 저도 맞아요. 화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검사나 객관적인 테스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참고용으로만 같이 그냥 해본 거고 듣는 청취자분들 그 정도로만 이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했는데 우리 한번 이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각자 좀 어떨 때 주로 화가 나세요? 그리고 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화가 어떨 때 주로 나세요? 대체로 화라는 거는 이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가 안 될 때 화가 나죠. 마음대로 안 될 때? 예.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거나 내 사고의 영역을 넘어선 상태가 왔을 때 그때 화가 나죠. 네. 예를 들어서? 네. 나를 무시했다라든지 무시했다든지. 누군가가 네. 뭐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게 이렇게 오늘 팟캐스트에 와서 나는 이렇게 방송을 해야지 했는데 이도사가 갑자기 다르게 와 화가 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내가 생각한 게 있고 내가 어떻게 갖고 가려고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맞아 떨어질 때 네. 그럴 때 좀 화가 날 그리고 수 이제 그게 있죠. 네. 처음에는 차곡차곡 참죠. 처음에는 그래 이 정도는 이 도사님을 보고 그래 오늘 하루는 봐주자. 그래 오늘 그래 네. 이제 뭐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그래, 이건 했다가, 넘어갈 수 있어. 예. 근데 이게 착착착 쌓이면은 마치 총알이 장전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을 하면 총알이 따발총이 돼서 한 번 권총으로 쏠 수 있는데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네. 되죠. 그때가 언제 올까요? 이제 자, 기다려 보세요. 조심하세요. 네. 이미 지금 한 개 쌓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이게 어떨 때 좀 화가 나세요? 저는 웬만해가지고는 이 말 듣고 화 안 나세요? 지금 쌓인 이 말 듣고. 웬만해가지고는 제가 화가 잘 안 나요. 진짜요? 예. 이도사라서 많이 나게 그런지 생기셨는데. 웬만해가지고는 화는 좀 잘 내게 생기셨어요. 잘 화 안 냅니다. 옛날엔 좀 다혈질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명상도 하고 성도 즐기고 그래서 잘 컨트롤이 돼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한 5번까지 해도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반응합니다. 네. 한 10번 가까이 이제 계속 비슷한 실수가 되면은 그때 이제 약간 이제 화를 내는 듯하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도사님은 누군가 실수를 할 때 그렇죠. 주로 화가 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이 해야 이제 화가 좀 납니다. 네. 근데 쉽게 좀 화가 나는 상태는 내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내가 이제 몹시 막 피곤한다거나 혹은 성적으로 조금 해소가 안 됐다거나 그럴 때에 이제 약간 예민하게
반응이 되지. 그러면 예. 네. 웬만한 경우는 뭐 잘 참고 예, 상대방 입장에서 예, 잘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예. 네, 이거 좀 참으신다는 거네요. 그래도 실수할 때 조금 화가 날 듯 하는데 참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신 박사님은 근데 진짜 화를 별로 안 내게 생기셨어요. 아닙니다. 화는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모든 그 사람은 다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그 화가 나는 기전을 잠깐 보면 네. 제가 그러니까 저에게 익숙한 생활 양식이라든가 제가 기대했던 대로 상대방이 나오거나 상황이 벌어지면 화가 날 일은 없지만 대개가 이제 그런 간극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도사 얘기처럼 수련을 많이 했거나 여러 가지 이제 내 스스로 많이 이제 접수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내가 예상한 거하고 다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뭐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내가 자위해버리면 스스로 화를 자제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네. 이제 바꾸셔서 화를 네. 자제하신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요,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게 잘 아는 분이 이웃분이 이렇게 아침에 나왔는데 먼저 인사를 하셨어요. 각자 그 인사를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하셨는데 그분이 쌩하니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나 감정은 어떤 걸까요? 어떠세요? 저는 역시 도사인가 봐요. 아니, 저 사람이 진짜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나 이런 생각부터 있겠지? 사실 생각을 하려고 노력은 하죠. 사정 있겠지. 예, 예. 노력을. 아니 나는 친절하게 인사했는데 새파랗게 더 젊어요. 더 젊은 사람이 그냥 쌩하니 지나. 저는 심지어는 옛날에 이렇게 우리 그 직원이 격리 맡은 직원이 한동안 내가 출근했을 때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은 적도 있었어요. 먼저 인사를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게 몇 주 돼도 저는 반응 안 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거나 자기가 뭔가 맺힌 게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는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불러가지고 혹시 해고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나갔죠. 이야, 해고하기 전에. 왜 그러냐. 신데요? 왜 그러냐. 따져 묻고 이렇게 하나하나 대화를 시도하니까 네. 다음부터는 안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인가요? 언제적 일이에요? 그게 몇 개월 안 됐죠. 한 1년? 예, 1년 정도? 예. 뒤끝 있으시다. 예, 아직까지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거 기억하고 있으시고 계속 쌓았다가 이제 해고를. 네. 근데 내가 해고한 건 아닌데, 물론 자기가 어떤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겠죠. 결국은 이제 자기가 미리 자발적으로, 예. 자기 필요한 대로 이제 갔지만은,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면 도사급 아닙니까? 글쎄요, 예, 그거는. 내가 먼저 인사하는데 직원이 인사도 안 받고 외면하던 그 상황에서 네. 화를 안 된다는 거. 네. 이건 바보 아니면은 거의 도사급이죠. 제가 봤을 그때 당시에 때는 바보입니까, 제가? 계셨나봐요. 화를 안 내셨다기보다는 참으신 걸로 어디 그렇죠. 한번 보자. 그런 것도 좀 내가 있었죠. 한 4주, 5주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신 건 아닌지. 참는 것만 해도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예. 자, 그럼 또 어떠세요? 화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냥 예. 지나갔어요. 사인님은 어떠세요? 이 질문이 사실은 질문 자체가 참 이렇게 저를 과거와 지금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또다시 뭐 5년이나 10년 전을 나를 생각을 한다면 그랬으면 굉장히 괘씸할 것 같아요. 이게 평상시에 그냥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일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서 보면은 내가 오지랖이 넓었구나. 상대방이 나하고 인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내 기분에서 내가 인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도사급이시네. 조금 많이 이제
어른이 됐다는 얘기죠. 네, 영상을 또 예. 하시면서 청취자들 다 떨어져 나가겠네요. 이 신박사님께서 혹시 인간적인 어떤 모범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그렇죠.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면 젊은 시절에 생각해 보면 화를 참기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과장된 뭐 행위가 나온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상대를 더 그러니까 상황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한 한 이제 참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는데 맨날 인사하던 사람 인사 안 한다 그러면 갑자기 이분이 뭐 배가 아파서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 뭐 설사가 나서 일어나 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지 갑자기 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이 대화에서 약간 힌트를 얻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상황에서 네.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감정이 그렇죠. 달라지죠. 예. 예를 들어서 나를 무시하네? 맞아요. 이런 생각하면 화가 나고요. 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좀 억울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화는 이런 또 생각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실은 인생에 굉장히 홧김 비용이란 말이 있는데 네. 요즘 이제 그 화가 나는 걸 못 다스려서 네. 퇴근길에 질러버리는 분들 네.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백화점으로 이제 보고 하셔가지고 이런 게 다 홧김 비용이라고 하죠. 상사가 괴롭혔는데 내 돈이 들어. 맞아요. 네. 그리고 남자들은 또 차를 부수고 네. 핸드폰을 던지고 네,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한참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네. 또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애한테 화를 쏟아낸 다음에 맞아요. 후회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또 애는 또 인형한테 또 풀죠 화를. 인형을 찌르고 네. 이제 던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그러면은 일어나고. 인형 비용이 결국 또 네. 부모한테 돌아가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홧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우리는 이제 for brain이잖아요. 네. 이 화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홧김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 각자 또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네. 저는 성내 입장에서 아까 전에 자기 조건에 의해서 사실 그 행동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상대방의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응도 하지만 네. 자기 상태에 따라서 이제 반응에 같은 그 대상이나 환경이라도 반응이 달라진다 이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사실 화를 낸 이면에는 그 풀리지 않는 성에너지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생각하는데 네. 그 성적인 불만족이 우열이 많이 그 화를 부추깁니다. 네, 우리 이도사님도 실제로 그렇다고 하셨죠? 저는 뭐 혼자서도 가끔은 또 잘 풀고 하니까 네. 잘 조절하죠. 네. 요걸 좀 한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원래 그 히스테리 있죠, 히스테리. 히스테리, 네. 히스테리라는 용어가 그 자궁을 뜻하는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네. 그리스. 그 옛날에 히포크라테스 네. 시대에는 이미 알았다는 거죠. 네. 정신적인 문제가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와 연관됐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바이브레이터가 그 자위기구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전문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요. 19세기의 의사들이 있죠. 여성들의 그 히스테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게 발명된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신경증이라든가 신경증. 불안, 히스테리 이런 데 많이 시달리는 거를 이제 목격하고는 치료를 하는데 의사들이 그 성적인 자극을 해줘가지고 치료를 해줬어요. 네, 그때는 또 성적인 억압이 좀 더 심하던 시대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의사가 이게 손으로 해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바이브레이터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네, 예. 바이브레이터의 개발 배경을 처음으로 알게 됐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개발 동기가 치료용으로 원래 개발된 거예요. 치료용으로. 그러니까 성적인 억압이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예.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오늘 그 발제 선생님은 이제 화에 대해서, 화병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이도사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히스테리하고는 뭐 근접하지만, 네. 이제 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이제 맞물려 있진 않아요. 역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화병인데, 화병은 사실은, 이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한국의 의학 발전사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한국인 과학자가 연구해서 맞아요. 세계적인 그런 학회에서 인정을 받은 네. 이 질병 이름입니다. 화병이라는 게. 네. 예,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그럼 이런 화병이 있고 화병이 즉 한국인의 특수한 문화의 배경에서 나온 건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갈수록 심해질 거다. 이것이 네. 왜냐?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제 더더구나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지금 이제 SNS가 나오고 지금은 너무나 우리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 내 주변에 환경이 너무나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수많은 그 다양한 자극들이 나한테 달려들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 집안에서만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집안뿐만 아니고 조직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는 이제 유사한 질병들 특히 요즘에 최근에 최모 선생이 얘기해가지고 재밌었습니다만 공황장애 공황에 가기 두려운 장애가 아니고 네. 공황장애입니다. 이제 네. 공황장애라든가 조현병 옛날에는 이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이제 조현병 또는 우울증, 네. 우울증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복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신드롬 X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대사 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은 무서운 질병이죠. 그렇죠. 대사 질환, 자체에 그렇습니다. 예. 일으키는. 우리 이런 그 화병으로 인해서 우리 신체의 대사에 장애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가 나느냐? 잘 아시는 당뇨라든가 네. 고혈압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동맥경화증이라든가 무수한 대사 질환을 야기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약간 비유를 하자면 화라는 게 내 몸을 먼저 망가뜨리고 그렇죠. 밖으로 번지는 불 같은 거라고 그죠? 불화자를 실제로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좀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네, 신박사님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으니까.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거를 네. 약간 더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네.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환경적으로 네. 혹은 뭐 여러 스트레스로 이제 올 수도 있는데 그 성에너지 해도 되지 않는 성에너지가 이제 가슴을 쳐서 화로 표현되는 경우가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구분해야 될 것이 폭력적으로 신경질적으로 이게 표출되면은 그 사람이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격이 내향적이고 좀 약한 사람들은 그게 자기 안으로 자기 파괴적으로 이제 표현되거든요. 우울증, 네. 네. 뭐 슬픔 이런 식으로 그것이 이제 표현되는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네, 이제 네. 운열된 성에너지가 표현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울증을 설명할 때 네. 내담자분들한테 그러니까 화를 안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린 거다. 네. 화살을. 네. 그러니까 밖으로 화를 내도 이것이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을 때 내 자신에게로 돌린 결과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정이 정말 이렇게 잿빛으로 죽어가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비유를 하는데 그쵸. 예, 그런 면에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사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이 화에 대해서. 화병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한테서 저희는 워낙에 기본적으로 봤었고요. 지금은 이제 남자들까지도 화병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불을 참는다는 얘기죠. 네. 터져 나와야 되는 불이 만약에 우리가 바깥으로 터져 나오면 굉장한 파워로 우리가 삶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네. 이걸 안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유교 문화 안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감정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도록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이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불의 에너지를 표출하는 거를 네. 방법을 그 방법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개인의 감정은 모든 게 다 억압이 되고 그거는 숨겨야 되는 걸로 교육을 받은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렇게 저희 보시구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티베탄 펄싱에서는 방광 이슈하고 많이 연관을 지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볼 때 방광은 소변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을 대로 참았다가 우리가 소변을 볼 때 어떻게 해요? 팍 쏟아지듯이 보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내가 나를 잘 몸을 케어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게 되면 네. 이게 팍 터지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소변을 보게 되는 거죠. 잔여감도 덜하고 이게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구나. 네. 저희는요, 이거를, 분노를 약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생존을 위해서 네. 필요했던 거다. 맞아요. 이제 파충류의 군대에서. 그러니까 생존을 하려면 분노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맘모스 사냥을 할 때 분노를 일으켜서 막 확장해서 동공이 커지고, 네. 땀이 나고, 네. 근육에 맞아요. 힘을 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생존에 도움이 됐던 건데, 네. 이제 농경사회로 가고, 더 이상 이제 직접적인 사냥이 필요 없게 되면서, 이거를 그 생존의 위협을 서로 인간들 사이에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서 위협을 느낄 때, 이런 분노를 이제 그쵸. 위험 신호를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건드려지는 그 분노, 자기가 생존 위협은 자기의 진짜 생명이 아니라 내 생각, 네. 내 생각을 건드릴 때 이게 분노가 일어난다. 이렇게 저희는 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분노를 막 진단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은 궁금하신 게 이게 이제 그럼 어떻게 분노를 자, 참는 것도 독이 되고 네. 화를 폭발해 버리는 것도 문제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네,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예.